네, 오늘 과제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하이드로릭 클램프입니다. 유압을 사용해서 공작물을 클램핑하는 장치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델링하고 왼쪽에 있는 보면은 약간 좀 틀립니다. 이쪽 부분은 전부 다 같은데 이 공작물을 기준으로 요 왼쪽에 있는 반대편 쪽 있죠? 이쪽은 제가 형상을 좀 추가했고요. 윗부분 베이스도 없는데 베이스 추가를 했어요. 이쪽만 하기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총 부품이 규격품을 제외하고 한 11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델링을 다 해볼 거고, 시간이 되면 규격품도 다 조립을 해볼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볼트는 자동으로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인벤터를 초기화시켜서 일단은 될 것 같고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링이 있죠. 오링도 자동으로 인벤터에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냅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이제 규격을 찾아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겠다. 그죠? 구조 분석을 좀 하면 베이스를 기준으로 서포트가 두 개가 올라와 있고요. 두 개가 올라와 있고 이제 V블록 형태의 위치 결정구와 클램프가 있습니다. 7번이 위치 결정구 V블록이고요. 6번은 클램프입니다. 공작물은 직경 40에 길이 50짜리를 클램핑하게 되어 있습니다. 7번 위치 결정구 V블록은 고정 상태고 6번은 회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두 면이, 그러니까 두 점이겠죠. 두 점이 클램핑이 되면 이거는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서 6번은 자유자재로 회전하면서 클램핑이 되도록 이쪽 힌지 부위가 설정이 됐고요. 유압이 들어오면, 유압이 이 호스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 피스톤을 밀게 되고, 피스톤이 이 링크를 움직이게 되죠. 그럼 링크는 이쪽 중심을 회전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다른 쪽에 있는 이 로트를 밀게 됩니다. 그럼 로트가 클램프와 연결되어 있어서 클램프가 공작물을 클램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공압이 들어올 때는 밀지만 공압이 빠지면 뭐 프리하게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유압이 빠지면 프리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압이 빠지니까 진공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진공 상태가 되면 뭐 뒤로 후퇴해 나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시스템에서 관리할 문제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유압이 들어와서 피스톤을 밀어서 이 위에 있는 로트를 사용해 클램프를 전진시켜서 공작물을 클램핑한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형상은 그렇게 뭐 라운드도 없고 어려운 게 없어서 금방 끝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죠.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모델처럼 모델을 좀 일단 확인을 해볼까요? 모델처럼 여기 이제 링크가 좌우에 있고요. 여기 핀과 스냅링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로트 이 빨간 부품이 전진을 하고 이 클램프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램프가 이 한 점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밑에 이제 피스톤 노트는 여기 오링을 아직 넣지 않은 상태인데 나중에 오링까지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제품은 지금 핀도 없고 베이스도 없고 좌측에 있는 서포터나 위치 결정구도 없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제가 수정을 좀 했거든요. 두 면을. 그래서 같이 포함되게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링 순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공부에서는 공작물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얘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작물과 가까이 있는 것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모델링을 해서 거의 대부분 가장 마지막에 베이스가 완성되는 순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이번에도 캐드 파일을 가져와서 인벤터로 가져와서 캐드 파일을 인벤터로 가져와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캐드 파일을 인벤터로 보내는 순서부터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해볼 거고 여기는 원점을 어디 잡았나요? 밑면을 잡았군요. 자, 우리는 뭐 일단 그러면 다시 캐드로 돌아가서 파일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있는데 원점을 어디를 잡아볼까요? 여기 잡아볼까요? 여기? 이 점을 잡을까요?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 점을 원점을 잡을 거고요. 그럼 측면도에는 이 선상 어딘가겠죠? 뭐 중앙 잡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여기 잡을 거고. 그러면 이 두 점이 결정됐으니까
평면도에는 당연히 2점이 되겠죠? 2점이 원점이 됩니다. 이 세 개의 찍은 점은 같은 점이에요. 보는 방향만 틀릴 뿐이지 같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UCS 사용자 잡곡에 들어가서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클릭하시고 XY 세팅됐고요. 워킹 블록에 액체 선택에 쭉 당겨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10번이 이렇게 선택이 같이 됐는데, 얘는 안 갖고 와도 되죠. 다른 도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알파벳 R을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주면 얘만 빠집니다. 선택해서 빠져. 이 R이 remove란 뜻이거든요.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놓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 키나 엔터를 치면, 어, 객체 선택이 됐죠? 안 됐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헷갈립니다. 객체 선택이 됐는데, 잠깐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다 선택이 되니까 여기서 R을 치고요. 이렇게 치고 나서 선택하고 해제하고 나서 다시 엔터를 치면 이제 객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더 지정해야 되겠죠. 폴더는 어디냐면 폴더를 찾아가겠습니다. 여기고요. 오늘 다섯 번째 여기입니다. 이 방에다가 어, 오늘은 영어로 전부 다 할게요. 폰트라고 적죠. 저장하시고 인치 아니고 밀리미터로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이제 하나 정면도가 선택이 됐고요. 다시 UCS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이 점이죠. 이 점을 X축을 12시 방향으로 됐고요. WB에서 객체 선택을 여기서 이만큼 요것도 가져가죠. 그죠? 가져가서 저장은 여기 사이드라고만 적겠습니다. 사이드라고 적겠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있고요. 자, 이제 평면도 볼까요? UCS. 평면도는 이 점이죠. 이 점에 9시 방향 X. 그래서 WB로 객체 선택은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 누르고 이름은 탑 할까요? 소리 안 됐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네, 확인. 이렇게 하면 세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고, 폴더는 세 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오토캐드는 이제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얘를 볼 일은 없죠. 도면이 왜냐하면 인덴트로 갈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잠시 줄여놓고요. 음, 잠시 줄여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인벤터를 제가 두 개를 실행을 해놨는데, 일단 새로 만들기 들어갑니다. 새로 만들기 매트릭에 스탠다드 밀리미터 IM 브레이트. 네, 됐습니다.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당연히 지정이 됐겠죠. 제가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들어왔으니까요. 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스케치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스케치. 일단, 기준면을 한번 켜보고요. 기준면을 켜보고 방향 설정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면 먼저 만들어야 그 면으로 가져오겠죠. 정면도 이 측면들 보니까 두께가 얼마 안 두꺼웠어요. 그죠? 얼마 안 두꺼워서 얘는 100 정도만 제가 띄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 가까웠죠. 원점이. 그러니까 얘도 100 정도만 띄우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근데 평면도는 원점의 기준이 약간 정면도에서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좀 많이 띄워야 될 것 같아요. 한 130 정도 띄울까요? 이렇게. 뭐 나중에 안 맞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자, 가져와 볼게요. 도면. 스케치 들어가서 스케치. 자, 정면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정면도는
프론트 이거죠. 기다려 봅시다. 이제 이렇게 캐드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이제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숙련이 좀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과제 만약에 새로운 과제를 하게 되면 그때는 캐드 파일을 안 가져오고 하는 방법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져오고 그럼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몇 번 할 거예요. 해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캐드 파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없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없을 때도 또 이렇게 하긴 할 건데 없을 때 하는 방법도 몇 번 해서 숙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데이터가 어제 지난주 거보다는 좀 커가지고 속도가 약간 늦는데 이제 이렇게 넣고 보니까는 너무 짧게 당겨놨다 그죠? 그냥 짧게 당겨놨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구조물이 크네요. 그러면 뭐 바로 조정하면 되죠. 만큼 한 200은 띄워야 될까요? 측면도도 너무 바짝 붙여놨네요. 평면도도 너무 바짝 붙여놨습니다. 있습니다. 측면도 또 불러볼게요. 측면도 사이드 기다려봅시다. 이게 동영상 촬영이라서 얘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그렇죠. 음, 자, 이 모양 맞죠? 그죠? 다음 밀리미터 맞춤. 측면도 됐고요. 이렇게 떼어놓고 보니까 또 너무 많이 띈 것 같습니다. 스케치도 평면도 캐드 삽입, 밥, 좀 기다리시면 평면도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할 때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어차피 캐드 파일도 있고 인벤트 파일도 있으면, 인벤터를 사용을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회사 가시면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음, 네,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럼 정면도 한번 볼까요? 평면도는 약간 줄여도 되겠네요. 방향을 조금 낮춰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낮출까요?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측면도 볼까요? 쭉, 거의 정면들 너무 많이 떼놨다, 그죠? 측면들을 쭉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뷰를 보면, 네, 이제 여기다 제품 만들면 되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할 건데요. 이제 이면은 사용을 다 했으니까, 역할을 다 했으니까, 어, 가시선을 꺼버리고요. 자, 이것도 꺼버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부터는 세팅한다고 이거 켜놨지만 이거 다 꺼버리고 할게요. 필요하면 키면 되니까. 여기다 이제 모델링 할 건데, 순서는 이제 공작물부터 하는 거예요. 공작물부터 할 거고, 공작물 다음에 위치 결정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결정구 했으면 뭐, 서포트까지 해버려도 될 거고, 아니면 이쪽 위치 결정구로 와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치 결정구 7번 먼저 할게요. 그 공작물 한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어셈블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누르고 공작물 워크피스죠. 워크피스 해서 오케이 누르고 센터 포인트 누르고요. 자, 스타트면은 어디예요?
스케치면은 이제 이 원점 평면이죠. 원점 평면. 그래서 스케치 누른 다음에 또 XY 플레이 전 가운데 면이니까 이면 눌러서 40이죠. 그런 프로젝트이고 40 한 개만 하시고 돌출을 돌출을 좌우로 할 건데요. 거리는 얼마로 할 거냐면 여기 있죠. 50mm인데 50에 해당되는 선이 이 선이죠. 이렇게 클릭하면 50만큼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작물은 완성을 했습니다. 공작물 오늘은 블루로 해놓겠습니다. 제가 이게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요. 아시겠죠? 그 면을 찍으면 면만 바뀌고요.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하면 전체가 통째로 바뀌고 그래요. 그죠? 저는 비주얼 스타일에 쉐이디드 위드 엣지 이걸로 항상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한 개 만들었으니까 이제 리턴 하시면 복귀하시면 이제 공정물 한 개가 끝난 거다, 그죠?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위치 결정구를 할 건데 어, 여기 나와 있는 이쪽에 없잖아요. 근데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모양은 틀린데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구멍이 아니고 볼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밑에다가 밑에 이런 무따기가 없고 그래요.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틀리니까 일단, 그렇죠. 여기서 7번 위치 결정구 만들게요. 7번. 07로 그냥 이름을 줄게요. 3번으로 바로. 오케이. 센터 포인트 누르고, 스케치 방면은 마찬가지로 엑셀 플랜 누르면 되고요. 앞에 영상에서 보낼 이 프로젝트들은 이거 이렇게 보내면 돼요. 태블릿 하고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선 보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따기 선 보내면 되고요. 이거 보내면 되고, 무따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그러니까 이 모양하고는 여기 컷되어 있는 모양이 약간 틀리죠. 틀리고, 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되고 핀구멍이 이렇게 쓸 거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선이 하나 안 갔네요. 이 선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막힌 프로파일은 나왔죠. 돌출, 이걸 잡으시고요. 프로파일이 안 잡히나요? 어디가 끊겼나요? 여기 끊겼네요. 이렇게 끊긴다니까요. 그럼 연결해야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파일 이제 잡혔고요. 좌우로 마찬가지로 하면 될 거고, 돌출 길이는 평면의 전체 길이를 먼저 한 다음에 컷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는 비어 있고요. 그래서 측정을 이 수문선 폭만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문선 폭만큼. 잘못 써졌군요. 이렇게 해서, 뭔가요, 이게? 노란 선. 이상합니다. 좌우로 노란 선. 됐죠. 23mm.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전 가운데를 그래핑하고 있습니다. 탑에서 한번 볼까요? 이 폭으로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면에서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8번 부품이 얘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싸고 있는데 8번 부품이 얘랑 얘가 한 몸이에요. 그 사이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얇게. 그러니까 조금만 남기고 컷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을 잡고요. 우리가 컷하고 싶은 라인이 이 라인과 이 라인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뭐 선을 찾아가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크게 그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얘네들 컷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돌출로 얘하고 얘를 컷으로 전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형상은 대충 이제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이제 볼트가 얘를 통과해서 저쪽에 클램핑이 되거든요. 이게 이 볼트가 M4인데 여기는 M4에 해당되는 구멍이 여기 뚫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멍을 한번 뚫어 봅시다. 그럼 스케치면은 이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형상 수형은 이거 중심 보내면 되죠. 이 두 점의 중심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 다음에 홀에서 약간 틀어볼까요? 점은 같죠? 홀에서 어, 여기 틈새 구멍으로요. 틈새 구멍으로 ISO에 4762에 M4 이렇게 M4를 하면 4.5를 이게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뚫어줍니다. M사가 조립이 될 때 구멍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모르면, 원래는 규격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면 이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볼트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핀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7번이 완성이 된 겁니다. 7번 영상이 완성이 된 거고요. 자, 8번도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변경하고 나오죠. 자, 저장하고,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을 우리는 일단 조립이라고 그냥 저장하고 나중에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하죠. 이쪽 이제 이거 위치 결정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클램프는 이제 맘대로 움직이죠. 어차피 미는 힘만 발생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6번 클램프를 해보겠습니다. 6번, 06번 치고 센터 포인트 잡고요. 스케치 평면은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상 수형 보낼 거는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쭉 보내면 되겠죠. 이거 보내시고, 이거 보내시고, 이거. 그다음에 이거. 보내면, 여기 또 끊어진 선이 있네요. 다 보내야 되고, 그럼 여기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구멍이 있죠. 이게 6파인 것 같은데요. 구멍까지 보내서 한꺼번에 뚫으면 좋죠. 됐죠. 그다음에, 돌출해야 되겠죠. 프로파일은 잡혔고요. 좌우로 돌출할 거고요. 그다음에 폭은 얼마냐면 폭은 도면을 보면 이쪽에 있는 위치 결정구의 폭과 이 폭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캐드에서 찍어도 되지만 제가 이쪽을 찍는 게 훨씬 낫다 그랬죠. 그죠? 모델이 있으면 측정해서 이 선을 찍어주면 되겠죠. 이 선. 이 선을 찍어주면 이 선의 길이만큼 얘가 돌출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위에서 이제 이렇게 컷을 해내야 되니까 스케치 평면을 위면 잡아서 마찬가지로 형상투영을 이거랑 원래는 같은 라인이거든요. 그럼 얘를 잡아도 사실은 관계는 없어요. 얘를 잡아서 사각형을 어차피 이쪽을 잡아야 되는군요. 여기서부터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네요. 그러면 뭐 저거는 잡은 거 안 쓰면 되고 이렇게 컷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돌출. 그러면 이 영역과 이 영역을 컷하겠다 이거죠. 정규관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상이 나온 거고요. 나왔죠? 맞습니다. 여기는 핀이 들어갈 거고, 여기도 핀이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색깔도 바꿔볼까요? 이건 약간 비슷한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면도에서 뭐 정확하게 잘 만들어졌다, 그죠? 공작물도 잘 물고 있고, 그럼 평면도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얘네들이 그렇게 됐나요? 평면도에서는 장 확대해 보면 이렇게 공작물이 50mm짜리 공작물이 위치 결정구와 클램퍼에 의해서 잘 물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측면도는 굳이 뭐 크게 나오는 형상이 없죠, 지금. 없기 때문에 뭐 비교해 볼 만한 건 없고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 면을 붙여줘도 될 뻔했네. 여기 괜히 띄워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면도에서 여기를 사이를 벌려놨는데 이건 위치 결정도 움직이지 않는 거라서 굳이 이렇게 띄워놓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수정을 해버릴까요? 수정을 그럼 이거 할 때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이면에 그냥 붙이는 게
구조상 맞겠네요. 필요 없는 면을 띄워놓는 것보다는. 얘는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떨어져야 되지만, 얘는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없죠. 여기는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려 놓은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했냐면, CAD 파일을, ECS를 정리해서 인벤터로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다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시공구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공작물 먼저,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부품부터 차곡차곡 붙여 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거는 이쪽 루트 쪽 하고 뭐 이렇게 연결해서 쭉 나가도 되고요. 부품이 굉장히 많다, 그죠? 아니면 요 밑에 부분을 먼저 요 서포터 있죠? 요 위치 결정구를 고정하는 8부품 서포터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 하고 나서 베이스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런 순서로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한번 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죠.